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하면서 정말 이게 실체가 뭐냐, 아직도 엔비디아 사야 되냐, 이런 분들이 문의가 많아요. 그와 아울러 인공지능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체감을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어디서 인공지능이 개화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변한단 말이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번에 한번 AI 목적에 대해서 분류불사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어디서 나오고 또 이 경쟁력이 우리 투자 제형을 어떻게 바꿀 거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이야기거든요.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여기에 몰빵한 게 엔비디아 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랜스포머 칩을 알아야 엔비디아에 왜 많은 빅테크들이 열광을 하면서 엔비디아 칩을 미친듯이 사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반도체 회사들의 전망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울러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제가 외부 강연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강연을 할 계획인데 이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도 들어주시면 투자엔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어쩌면 미래에 대해서 더 깊은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트랜스포머 그 로봇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 가장 최신형인 그 알고리즘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2017년에 구글에서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논문을 발표했죠. 아마 21세기 들어서 가장 위대한 논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인공지능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시키는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요, 문장을 형성해내는 이 자연어 번역을 할 때요, 예전에는 통계 기반에서 문장을 생성할 때 이게 의미적으로 가장 맞을 수 있겠다라고 통계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번역이 부정확하다 보니까 이게 RNN이라는 기법이 등장했거든요. 순환신경망이라는 그 딥러닝의 어떤 알고리즘인데요. 요걸 기반으로 했는데 처음엔 잘 되다가 입력 문장이 점점 길어지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디코더라고 하는 게 입력 문장의 처음 부분을 기억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번역이 좀 부정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텐션이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아까 Attention All You Need라는 논문 제목 있죠? 그게 이 등장한 Attention인데, 이 Attention은 다른 이름으로 한 게 트랜스포머 메커니즘입니다. 트랜스포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뭐냐면 문장 속의 단어 같은 거를 순차 데이터라고 하거든요. 그 순차 데이터 내에 관계를 추적을 해서 어떤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그런 신경망의 일종이 트랜스포머가 되겠습니다. 어렵죠? 근데 제 설명을 드리면 전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RNN 구성은요, 입력이 되고 이게 히든층이라고 있습니다. 히든층, 히든 스테이트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히든층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제 히든층에서 이제 출력이 되는데요. RNN에서 히든층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입력이 이제 n번차 입력이 되면 출력이 n번차 된다고 했을 때 히든층이 입력 n번차 받은 거를 받으면은 이게 이제 참조를 해가지고 벡터를 생성을 하죠. 그 최종 벡터를 출력층에 내보내가지고 처리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입력의 이 지점에서 디코더까지 너무 머니까 그게 기억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서 이게 자연어 번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요것 때문에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 히든층이요, 사실은 요게 이제 자기 순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NN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리커런트라고 해서 자기 순환 이렇게 되는 건데, 입력이 변하면 히든층이 또 변해서 과거의 자기 모습을 참조를 해서 새로운 히든층을 생성하는, 그래서 히든층의 마지막 값만 출력에 전달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거예요. 복잡한 설명은 다 잊어지고 그냥 번역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 이겁니다. 그게 어텐션이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히든층이 이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입력이 되면서 변해온 모든 과정을 그냥 여기 마지막에 디코더한테 몽땅 넘겨버리자 이겁니다. 그래서 몽땅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을 엄청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렬 연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컴퓨팅 파워가 엄청나게 지금 막 열일을 해야 그 막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데이터를 다 참조할 때 쓰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어텐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데이터를 균등하게 해가지고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 내에서 중요한 것만 어텐션, 주의 집중해서 본다는 의미에서 어텐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인공지능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주 구조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는 투자 입장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해한 걸 말씀을 드리면 이 어텐션을 통해서 어떤 관계 학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학습해서 어떤 의미,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유추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문장의 뜻을 이해를 할 때 단어 하나 가지고 그 뜻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문장 전체의 관계, 이걸 문맥이라고 하는데 문맥에서 우리가 뜻을 미묘하게 변하는 걸 더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우리는 인간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 인공지능을 변화시켰다 이겁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한마디로 문맥, 어떤 데이터의 관계를 통해서 좀 더 이해를 더 정밀하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문장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비디오 같은 학습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백질 구조를 인공지능이 파악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2억 개의 단백질 구조를 밝혀냈거든요. 거기에도 트랜스포머 메커니즘이 쓰였고요. 구글의 이제 검색 엔진에도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트랜스포머의 가장 핫한 이 결과물이 뭐냐면 챗GPT죠. 챗GPT 하면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했더니 결국 트랜스포머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제 엔비디아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이 트랜스포머로 인해서 비지도 학습이 가능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은요. 인공지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지도학습은 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학습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렇게 되죠. 이건 데이터에다가 일일이 사람들이 레벨링이라고 합니다. 레벨링을 해주냐 안 해주냐 그 차이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 도로는 가야 될 도로다라고 지정을 해주고 여기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일일이 지정을 해주는 게 레벨링이거든요. 제가 골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오토 GPT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만 해줘도 이 AI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끝까지 만들어 주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뿐만 아니고 논문, 리포트 이런 것도 끝까지 될 때까지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오토 GPT가. 그러니까 이게 뭐 맨날 며칠이 걸리든 인터넷 상에서 모든 데이터를 검토 비교해서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어 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골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이겁니다. 프로그램 없이 이 AI한테 그냥 비디오만 보여주는 거예요. 몇천 개, 몇만 개의 골프 영상만 보여주면 스스로 학습을 하거든요. 과거 같으면 일일이 5번 아이언과 뭐 9번 아이언의 능력 이런 거를 입력을 해줬어요. 이게 지도학습이거든요. 뭐 5번 아이언은 뭐 180m 간다 이렇게 입력을 해줬는데 제가 정확한 룰도 안 가르쳐주고 영상만 보여줘가지고 이 유추를 한다 이겁니다.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통해서 영상 안에 관계를 유추를 해서 이 친구가 이 AI가 5번 아이언이 9번 아이언보다 거리가 많이 나가는구나. 거리가 이렇게 나가는구나. 비슷하게. 그러니까 왜 많이 나갈까? 탄도가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거리 차이가 나는구나를 스스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지도 학습인데요. 이게 트랜스포머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테슬라가 추구하는 자율주행이 지도학습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도학습은 이제 머신러닝 중에서 사용된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번에 테슬라가 웃기지 마라. 우린 지도학습이 아니다. 비지도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마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을 테슬라도 채용을 해서 비지도학습을 한 게 아닌가. 저번에 테슬라에서 엔비디아의 A100칩 대신에 자신들의 도조칩을 설계를 했다 발표를 했는데 아마 그 엔비디아의 A100칩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 최적화되어 있던 칩이었던 만큼 도조도 그것을 따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주장대로 자율주행이 비지도학습이다 이런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지도학습이
지금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되고,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의 도입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오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칩 별거 아니다, 범용 칩이라서 좀 더 스페셜하게 우리가 만들면 저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국내의 칩 신생 업체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내에 있는 큰 회사들도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거든요. NPU 이런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엔비디아 칩이 NPU이자 트랜스포머 가속 칩이자 그냥 뭐 최첨단 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스페셜하게 되어 있는 게 엔비디아 칩 같습니다. 트럭 같이 아주 더디고 느린 그게 아니고, 많은 걸 적재할 수 있는 범용 칩이 아니고요. 한 사람만 탈 수 있는 슈퍼카 컨셉으로 만들어 버린 게 A100, H100, H200, B100 이런 칩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용 칩이라고 하면서 폄하하는 건 옳지 않고, 아주 높으신 분이 새벽에 글을 올렸던데 저도 쭉 읽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거든요.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에 몰빵을 한 칩이 엔비디아에 있는 만큼 엔비디아의 성능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쓰신 글이었는데, 이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면 지금 시장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 투자 전략도 새롭게 재편성돼야 됩니다.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칩을 찾는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를 보면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포머 이 가속 칩에 대해서 가장 필요한 HBM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HBM에 대해서 가장 깊은 이해를 하는 회사가 엔비디아라 이거예요.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생산만 할 뿐인데, 이거를 기똥차게 활용해서 트랜스포머 가속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설계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뭐 설계한 회사들이 HBM을 써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를 패키징해서 지금 그 칩을 가지고 일단 설계를 하고 칩을 최적화시키는 유일한 회사는 엔비디아인 겁니다. AMD가 지금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엔비디아가 가장 앞서 있거든요. 이거를 많이 디벨롭 됐을 거기 때문에 어떤 마이너 모델, 소형 모델 가지고 이게 이제 빅 모델을 뛰어넘겠다, 이거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어부성설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장 회사에서 시총을 굉장히 높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언더독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고, 지금 또 상장 회사 중에서는 여러 가지 AI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AI의 기술을 아시는 분들이 좀 실망스럽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격차가 워낙 많이 나는 거거든요. 뭐 엔비디아는 워낙 큰 회사가 아니냐, 당연히 지금 스타트하는 회사들은 못 따라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인공지능의 특성상 그 격차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제조업처럼 단순한 아이디어로 뛰어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자본력하고 기술 축적이 어우러져서 한번 격차가 났으면 그 격차가 계속 유지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엔비디아와 그의 친구들 그쪽에 투자 비중을 더 실어야 되는, 그리고 엔비디아 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빅3 있죠? 구글하고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더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잘 생각하시면 왜 샘 알트만이 엔비디아에 도전하겠다고 거의 뭐 1000조 이런 돈을 투자를 받아서 도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자본력 싸움이라는 것을 샘 알트만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국내 언더독 기업들에 투자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게, 이거 별거 아니다, 이게 국내 스타트업들도 천재들이 많은 만큼 금방 뛰어넘을 수 있고, 엔비디아는 범용 칩이니까 우리 스페셜한 칩으로 특정 영역에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만 해도 성장이 보장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덩치가 엄청나게 큰 스페셜 칩이라 이거예요. 아직까지 챗GPT가 또는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채용하지 않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대해서 선행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기능을 집어넣었냐 할 정도로 칩 전체가 완전히 트랜스포머에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 한마디로 매니악한 그런 칩이라고 하거든요. 트랜스포머가 제가 뭐라 그랬죠? 관계, 그러니까 의미를 관계 속에서 찾는, 우리 인간의 뇌와 가장 비슷한 현존하는 AI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능성에 엔비디아가 몰빵을 한 거거든요. 국내 회사들이 또는 뭐 언더독들이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투자 전략이라기보다는
엔비디아와 거의 친구들로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 AI 되겠지, 저런 AI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투자의 이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요, 사회에 미칠 영향인데, 사람이 앞으로 이 AI가 등장하게 되면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많은 일들이 없어지겠죠. 리포트를 쓰는 일도 없어질 거고, 작가라든가 특히 언론 산업이 가장 충격을 받겠죠. 그 기자들도 만약에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이. 한 달 전에 제가 인공지능한테 글을 한번 써보게 한 거하고요, 지금 써보게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점점 더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속도라든가 정확성 면에서 보면 기자들을 능가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글을 쓰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데 정보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리포트를 AI한테 쓰라고 했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그 대표이사나 그분들하고 좀 오랫동안 해서 공부를 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인공지능한테 던져줘서 얘가 쓰는 리포트가 있을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놔두고 있는 정보를 얘가 공부를 해가지고 쓴 리포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 리포터가 태백산에서 발원한 게 어느 거는 저기 낙동강으로 가고 어느 거는 한강으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전혀 엉뚱한 두 리포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질이 산출물의 결과를 정의하는 거는 고구밀의 진리였는데, 그런 평범한 진리가 AI로 인해서 굉장히 이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해야 될 거는 정보를 얻어오는 게 이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글을 쓴다든가 결과물을 산출한다든가 그래프를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계한테 맡겨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가치가 예전에는 뭐 술 한잔 먹고 뭐 밥 한 끼 먹으면 정보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정보가 제대로 가격 프라이싱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는 이 정보에 대해서 기업 정보라든가 어떤 제품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심지어는 어떤 뭐 자기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AI 때문에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골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골프 영상을 보고 골프를 학습을 할 때 제가 만약에 잘못된 영상을 일부러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번 아이언이 300m, 400m 가는 영상을 하나 끼워 넣었다 이겁니다. 그럼 컴퓨터가, AI가 엄청난 혼란을 느껴요. 자기는 이렇게 몇만 개의 영상을 학습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영상이 튀어나오면 사람들은 그게 가짜라는 걸 눈치챕니다. 근데 AI는 그걸 눈치를 못 채거든요. 그러면서 학습이 완전 엉망이 될 겁니다. 시간이 훨씬 연장이 되고 결과물도 엉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 품질이 떨어진 정보를 하나라도 넣으면 기계는 그걸 분간이 못하기 때문에 산출물이 완전히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AI 등장으로 인해서. 정보가 제값을 받을 것이다. 다섯 번째가 언론산업 미래라는 겁니다. 저는 한 1, 2년 안에 신문사나 이 방송국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많은 기자들을 대신하겠죠. 라이팅 내는 거는요, AI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래머도 많이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잘하면은 이제 영상 편집하는 것도 AI가 할 것 같습니다. 아도브의 프리미어 프로를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 기능이 제공이 돼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밖에 자본 같은 것도 AI가 이렇게 딱 없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미 업그레이드 하니까 깔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많은 인력이 대체가 될 텐데, 저는 언론 산업이 굉장히 변할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어내는 정보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질 것 같고요. 정보를 가지고 리포트를 쓰는 산출의 영역에서는 이게 전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자라가 그 쓸 기자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이 필요가 없다고요. 인공지능이 하니까. 정보를 취득하고 가공하는, 그러니까 AI에 먹이를 주는 그런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지 않을까. 이 데이터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런 분류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나 기업이 컨택을 하고 또는 뭐 학술 아이디어에 컨택을 하는 그런 작업이 굉장히 뜰 것 같고요. 물론 아이디어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트랜스포머 몰빵칩이다. 트랜스포머는 뭐냐? 관계를 추적해서 의미와 맥락을 학습하는 새로운 인공지능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지도학습 필요 없이 비지도학습만으로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추론과 학습을 같이 하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앞으로 기자들이나 이렇게 영상 만들고 뭐 프로그래머들은 많은 부분들이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보를 얻고 가공하고 취득하고 이런 분야에 직업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AI가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정보가 필요한데 그 양질의 정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